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95회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몇 권의 책을 접하게 될까요? 스쳐 지나간 책들까지 합쳐서 말이죠. 삶의 비밀들을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읽을 수 있는 책들의 한계랄까요? 네, 그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운이 좋으면 내 남은 삶에 없던 책들도 만날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을 작은 운명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연히 이 방송을 듣게 되시는 분들이 작은 운명과도 같은 책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 책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95회로 돌아온 저는 제재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늘 그렇듯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이 책이 글의 양대산맥이시죠. 네, 곰곰님,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샤샤님은 제가 오프닝 할 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재의 목소리는 꿀이죠. 네, 저는 사실 반대예요. 저는 오히려 샤샤님의 목소리가 요새 너무 감미로워서 그 다들 아시죠? 샤샤님이 유튜브에 이지오 하지 마. 저희 자매품처럼 하지 마. 네네네 아주 유익한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제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유 아니죠. 네. 근데 네.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제재 빨리. 그 사실 저희가 만약에 이 방송이 이제 뭐랄까요? 팟캐스트가 아니라 제재 되게 힘들어 보이네요. 아니요. 저 보이는 방송이었다면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마 인기 랭킹 1위가 곰곰님이 아니었을까. 역시. 네. 좀 안타까워요. 사실. 어차피 저희는 영상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네.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95회로 돌아왔는데 좀 근황에 대해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곰곰님. 샤샤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잠을 깨우는. 저 어떻게 지냈죠? 네, 좀 피곤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집에 강제 환기 키트라는 걸 팔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집에서 파는 건 아니고 말이 꼬였는데. 새로 부업 시작하셨나요? 아니, 네. 강제 환기 키트라는 걸 파는데,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창문을 이렇게 다 막고 창문에 조그만 구멍을 내서 거기에서 네. 이제 바깥 공기를 끌어들여 와서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집 안으로 깨끗한 공기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네. 그러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요새 짓는 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그래요? 네. 신기하다. 네, 이름은 왜 이름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런 기기 자체 이름이 열 교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바깥에 공기를 가져와서 필터를 거쳐서 깨끗하게 안쪽으로 가져오는. 네, 저희 아파트는 그런 기능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걸 자비로 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론상 되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일단 베란다를 싹 치워야 했고, 왜냐면 거기에 이제 공기가 채워져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싹 치우고, 그리고 창문을 좀 이렇게 밀봉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 좀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네, 밀봉을 하면 창문을 못 여나요? 못 엽니다. 베란다에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나가면 추락사 하는데요. 저희 집 17층이라. 베란다가 안쪽에 있고 네네. 그 유리 창을 한 거구나. 바깥 유리창. 전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베란다가 있고 그 안에 유리가 있다는 줄 알았어요. 네. 베란다와 바깥을 경계를 나누는 그 유리창을 막았고요. 베란다랑 저희 집 거실은 당연히 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무슨 좋은 집이네요. 너무 친절하게 얘기하시는. 그래, 나 사실 잠이 덜 깼어. 저희 전체적으로 덜 깬 것 같아요. 네. 어제 글 쓰느라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글을 쓰실 때 본론이 시작 안 했는데 A4 3장이라 그랬거든요.
아 진짜 오늘 혹시 오늘 그러신가요? 네, 오늘 글이 그랬어요. 자세한 얘기는 읽을 시간에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근데 하나 궁금한 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춥나요? 환기할 때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죠. 그쵸. 환기를 한번 싹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에어컨을 틀거나 난방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끄면 바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안 들어오죠. 바깥에서. 그렇군요. 진짜 맑은 날을 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요. 근데 환기를 안 하면 너무 답답해서 환기 맞아요.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맞아요.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강제 환기 키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되게 구성품은 간단해요. 공기청정기랑 창문이랑 연결을 하는 부품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받고 이런 느낌인데 콜? 네 맞아요. 콜. 레이즈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스텔라 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신보가 나왔는데 타이틀곡 이름이 미세먼지예요.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하늘색을 하늘색이라고 부르지 말고 옅은 바람색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 더 이상 푸른색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홍보하려고. 네. 공범님 표정. 아니, 네, 저는 네.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데 야. 그냥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색은 그대로 하늘색이고 그 사이에 뭐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 수 순간 있죠.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도 되겠죠. 네. 스텔라 장이라는 분은 네. 혁오 이후에 제가 찍은 넥스트 그 다음에 한 분 더 있지 않았나요? 네, 그 어도이라는 밴드가 있었고 아니야, 그 다른 분이 있었는데. 나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재님이 혁오 다음에 있었어요. 여자 가수분 하면 제이플라죠. 갑자기 샤샤님의 의견은 저의 의견과 이 책을 공식 다르-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다르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면서 공곰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저는 뭐 요즘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다음 달에 일본 여행을 좀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도쿄 여행을. 네. 근데 제재님한테도 제재님이 또 일본에 살다 온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제재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여쭤보고 네. 도움도 많이 얻고 저는 다음 달쯤에 일본에 이제 디즈니랜드에 갈 예정입니다. 멋지다. 사실 일본에 가는 이유가 일본 여행을 가자가 아니고 디즈니랜드를 가자. 어디 있지? 해서 이제 도쿄가 제일 가깝다. 맞아요. 해서 이제 도쿄로 가는 거죠. 도쿄에 두 군데가 있어요. 디즈니랜드랑 디즈니 시라고 바다 배경으로 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씩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랑. 멋지다. 현명한 선택이신 것 같고요. 사실 디즈니랜드랑 디즈니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제 웬만한 젊은 층들한테는 그냥 뭐 환상의 나라예요, 정말로. 진짜? 실제로 뭐 우리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바라보는 시각이랑 전혀 다르고요. 네. 갑자기 제재가 일본 사람들한테 네. 디즈니랜드가 환상의 나라라고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어디선가 그런 트윗을 봤어요. 일본 대학생들이 디즈니랜드에 다녀온 커플은 반드시 깨진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연구해 보려고 그랬는데 연구 결과는 디즈니랜드를 다녀오든 안 다녀오든 대학생 커플의 90% 이상은 깨진다. 디즈니랜드가 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아니었다는 연구 결과. 현명한 연구 결과네요. 네. 그런 대학생 커플 중에 헤어지는 커플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커플들이 많이 헤어질 걸로 왠지 예상이 되는데 군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나이의 문제겠죠. 예.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연애를 시작해서 40대까지 만나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죠. 그렇죠. 네. 또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이제 남자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야 하니까 저는 그게 꽤 걸림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무슨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판사님. 혀가 말리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침에 피를 붓고 와서 뭐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없지 않겠지. 맞아요. 단절되는 건 큰일이니까. 그죠. 하지만 안 갔더라도 이어지기가 쉽진 않았을 거다. 맞죠. 네. 연애하다 헤어지는 건 저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잘 만나고 건강하게 헤어져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죠. 맞아요.
아 그래서 디즈니랜드, 디즈니시를 갔다 다녀오실 예정이다. 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더 있어서 하루는 네. 도쿄 관광을 네. 할 예정인데 네. 제재님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 정보를 많이 얻고 가려고 했는데 제재님이 정보를 약간 나이브하게 주셔가지고 나이브하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네. 저는 도쿄 갔을 때 자유여행으로 갔는데 되게 별거 아닌데 tsukiji 시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좋죠. 네.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뭐 수산시장인데 네, 좋죠. 가서 오마카세 2개 주문해서 먹고 길거리 노점상에서 맛있더라고요. 그 샤샤님 예전에 일본 여행 가셨을 때 네. 맛집 줄이 되게 길어서 그냥 옆집까지 했는데 되게 맛있었다는 게 도쿄인가요? 네, 거기 도쿄예요. 네. 거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도 다 맛있어. 특히 라멘집은 저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일본 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일본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주변에서 뭐 곰곰이뿐만 아니라 많이들 물어봐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나이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밖에 정보를 못 드리는 이유가 바로 지금 샤샤님과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예, 저는 괜찮나요? 일본 여행은 진짜 그냥 가다가 끌리는 곳에 들어가서 맞아요. 그게 더 오래 남고 기억에. 네. 아니, 예전에 저는 후쿠오카를 갔었는데 거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막 맛집을 엄청 찾지 않았고 다니다가 괜찮아 보여서 맞아요. 들어갔는데 맛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특히 맥주는 진짜 맛있었고. 네. 일본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 미안해. 갑자기 분위기 지금 슬픔. 머리가 하얘지네요. 연구를 해야 되나? 아니. 네. 제재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사실 오늘 이 책 있잖아요, 마침 네네. 또 이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책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책이 정혜신 작가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직 준비를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왜 그렇잖아요. 좀 약간 그렇죠. 서른 넘고 이직 준비하다 보면 뭐 약간 그런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고 경력 단절에 대해서 뭔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나를 좀 치유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골랐는데 이 책에 딱 그 처음 들어가는 머리말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정혜신 작가님의 남편 되시는 네네. 분이 이제 그 추천사처럼 써놓으셨는데 그걸 딱 읽고 나서 내 취업 합격 통보 연락.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기가 이렇게 좋아요. 이 책의 기가 자존감을 치유하려고 샀는데 사자마자 취업이 됐어. 머릿말을 읽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 아 장난 아니야. 예, 완전 책 잘 파시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합격 통보를 받아서 어떻게 이직에 성공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럴 줄 알았으면 책을 좀 많이 읽어놓을 걸 하는 후회가 많이 들었던 한 주고 첫 주 이제 출근하고 왔죠. 네. 첫 주가 네, 정말 제가 뭐 20대까지는 모르겠지만 30대 들어서 가장 열심히 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사실 정신이 없어서 방송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네, 뭐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녹음하는 토요일 주말인데 아침에 그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피도 뽑고 예 근데 재밌더라고요 가니까. 피를 뽑는데 재밌다고. 피를 뽑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그 건강 검진 그 의료원에 갔는데 다들 그 찜질방 옷 같이 무슨 그런 검진복 이런 그치. 걸로 입고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왔는데 다들 저희 잠을 좀 먼저 다 깨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잠도 좀 깨시고 네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느새 꿈나라네. 제 목소리가 너무 제 감미로워서. 근황이 재미없나 봐요. 아 근데 뭐 제가 뭐 그 취업됐다고 또 형들한테 또 따로 연락도 많이 하고 했었으니까.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딱 출근한 지 5일 됐죠.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책을 읽을 시간이 정말 없었을 거고 또 제재의 직무를 들어보니까 뭐 어느 직장이나 처음 들어가면 그렇겠지만 공부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아, 외우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그런 맞아요. 일이라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전문 분야여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뭐 열심히 해야죠. 재밌는 사실이
곰곰님과 샤샤님이 같은 회사고 저는 그 옆 건물로 이직을 했다는 이것도 참 그렇죠. 사실은 같은 건물인데 나눠져서 두 개로 지어진 맞아요. 건물의 옆동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창가 쪽인데 이제 업무를 하다가 제 창가 쪽이 또 이쪽 그 타워 안쪽이어서 바로 옆에 그 근무하시는 그 타워가 보여요. 저랑 샤샤님은 창가 쪽이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더 상상해야겠다. 네. 가끔 저희가 창가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 몇 층이에요? 저 8층이요. 네. 안 보일 거예요. 8층 까마득하다.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서 저기에 계시겠구나 하면서 잠을 쫓고 하죠. 네. 조금 익숙해지면 저희 치맥이라도 한번 해요. 네. 그래요. 좋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고른 책인데 네, 이 책의 기운만 제가 쏙 받아먹고 이 책을 제대로 읽지는 못하고 왔는데 사실 그래도 제가 고른 책이니까 간단히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책 제목은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이고 부제로 정혜신의 적정 심리학 부제라고 할까요? 네. 그런 타이틀 부타이틀이 붙어 있고 지으신 분은 정혜신 선생님이십니다. 간단히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셨고 최근 15년 동안은 정치인, 법조인, CEO 등 임원 등과 같은 분들과 속마음을 나눈 일을 했지만 또 동시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재단인 진실의 힘에서 뭐 집단 상담도 하셨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심리치유 공간 와락을 만들기도 하셨고요. 세월호 참사 직후 안산으로 이주해서 치유 공간 이웃을 만들고 참사 피해자들의 치유에 대해 힘썼다. 사실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 사실 SNS에서 좀 유명한 분이라서 네, 예전부터 맞습니다. 이분 그 글이나 아니면 이분이 하시는 일들은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혜신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에는 어떤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 같은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 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법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려서 적정 심리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릇으로 이렇게 책을 또 집필하시고 실제로도 전파를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일단 책 자체는 이뻐요. 일단 흰색 바탕에 가운데 이 뭐라고 할까 이 그라데이션 이 은은하게 저는 이 색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 아스팔트 바닥에 왜 기름기 있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끝까지 들어볼게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빛에 반사돼서 무지갯빛을 띠잖아요. 이제 뭔지 알겠어요. 네. 맞아. 그런 색이에요. 네. 그냥 비눗방울에 햇빛 비친 색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왜 아스팔트에 기름이야 항상. 역시 이과. 아니 이과랑 뭔 상관이야. 아니 제 그냥 상상력이 거기까지. 색감이 예쁘긴 진짜 예뻐요. 네. 그 안에 이미지에.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이 제자의 자존감을 살려주고 치유할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심리학 입문서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제 네이버 메인 화면에 무슨 뭐 청년들을 위한 책 뭐 5가지? 평소에 제가 그런 거 잘 안 눌러보는데 그런 거 뭐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는데 이 책이 있어서 혹시라도 뭔가 좀 심리적으로 그렇거나 하면은 이 책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죠. 네. 다들 잠을 언제 깨시? 아니야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이 책 처음에 제목 읽었을 때는 당신이 옳다나서 나를 위로해주는 책인 줄 알았어요. 읽기 전에는 다 읽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줘라라는 책, 그러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해줘라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생소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당신이 옳다라는 것은 네가 하는 모든 행동과 뭐 말과 사상과 이것들이 다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그러기에는 인간은 너무 불완전한 존재. 그렇죠. 네. 뭐 누구를 향한 폭력적인 감정이라든지 잘못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옳다는 건 아니고 그거랑 별개로 당신이 지금 드는 감정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거를 긍정해 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린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제 다른 친구가 너무 미워서 그 친구를 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부모는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그 감정 자체는 옳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친구를 때리면 안 되죠. 때리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그렇구나 친구를 때리고 싶을 만큼 마음이 그랬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제목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이 책의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책에서 딱 하고 싶은 말. 네네. 사실 저는 그래서 앞에 지은이와 함께 영감자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제가 얼핏 보고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건 아닐 테고 이렇게 무슨 번역가 이렇게처럼 써 있어가지고 영감자가 뭘까 했는데 남편분이시더라고요. 네, 이명수 선생님이신데 앞에 또 글을 썼는데 정말 이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서로 막 장난 아니에요. 네, 사실 조금 이거 좀 너무 예,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정혜신 작가님도 뒤에 가면 뭐 맞아요. 매진말에서 나의 도반이자 뭐 이렇게 네. 스승이자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서로 되게 존경하는 것과 관계가 되게 단단해 보이는 것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사실 네. 이 책에서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부부들 머릿말 앞쪽 부분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책에 대해서 쓰고 책을 맺을 때는 그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도움을 줬고 어떤 사이고 이렇게 쓰셨는데 책 내용과는 관계 없지만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예. 앞에 이제 남편분의 이야기는 그래서 내 아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임상적으로 증명된 얘기다 라는 얘기를 장황하고 애정을 담아서 하고 계시고요. 네. 뒤에 이제 정혜신 작가님이 쓰신 거는 이 모든 글과 삶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내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와 원조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닭살돋게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닭살이 저만 돋았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책 이야기는 아마 오늘 저랑 공고님이 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되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실제로 제작에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제재가 요즘 아직도 힘든지 아니면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변형된 형태의 방송으로 네. 우선 애초에 그 제목이 당신이 옳다잖아요. 그래서 네. 제목만으로도 뭔가 위안이 되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 저는 약간 달랐어요. 저는 보자마자 거부감이 약간 이게 자기 검열이 좀 센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옳다고 나는 내 안에 얼마나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은지 아는데 그걸 모조리 긍정해주겠다는 얘기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기만 같은데 싶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 네가 무조건 옳다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사실. 저는 사장님이 느끼는 저 감정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사장님보다 한참 저 앞쪽에 가 있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볼 때 이 책의 느낌은 그러니까 이분이 책 안에서도 다정한 전사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이분이 그 어려운 환경이나 피해자들 사이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쓴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사람들이라거나 상식적으로 뭐랄까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이거를 대입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기준과 사장님이 본인을 검열하는 기준에는 한 광년 정도의 거리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내 오해였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고 그 옳다는 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다 옳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네가 느끼는 그 마음, 그 감정은 무조건 옳다. 근데 사실 네. 저는 그 부분에도 그랬어요. 정말 그런가 싶기는 했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은 선하거나 아니면 약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깔려 있는 느낌을 그냥 저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되게 사탄이 실직할 것 같은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어제도 막 뉴스를 보는데 어떤 어젠가 그젠가 며칠 전에 50대 남성이 해지 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네. 왜 내 책 버리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무차별 폭행했다는 이런 기사를 보고 나면 그 순간에 내 책이 뭐 잘못 나갔든 어떻게 해서 폐지가 버려져서 화가 난 감정은 옳다고 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근데 맞아요. 물론 이분은 그쪽을 바라보고 쓴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일반론으로 대입했을 때는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책에 대한 회의라기보다 인간에 대한 회의가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 저자분이 어떤 카테고리로 본인의 책을 생각하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심리학 책이라고 해서 약간 인문서 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네. 다 읽고 나서의 느낌은 이건 인문서가 아니고 내가 읽어본 것 중에 어쩌면 가장 유용할 수도 있는 실용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당신의 마음과 그 감정은 어쨌든 옳다라고 긍정해 주는 게 실제로 옳고 그름의 문제,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뭐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옳다고 인정해 줘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목적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네. 뭐 폐지 줍는 할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그런 사건도 그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혜신 저자분 같으면 그분한테 가서 이제 그렇게 화가 났던 그 마음 자체는 옳다고 얘기를 해줄 것 같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고찰하면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 수 있게 고쳐 나가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책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 나온 노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되게 험한 말과 험한 주장을 하면 그건 그렇구나라고 들으면서 그 할아버지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 어떻고 자기가 뭐 어쨌고 막 이런 얘기를 쭉 들어주고 나서 할아버지가 변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책에. 네, 맞아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데 그만 나와야지로 끝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저도 제일 그 실용서라는 느낌을 어느 지점에서 받았냐면,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행동은 모두 별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딱지를 라벨을 붙일 수는 없겠다는 생각,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걸 좀 분리해서 볼 수도 있겠다는 거를 좀 알게 된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차사님이 말씀하신 실용서적인 면으로 제가 받아들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옛날에 아마 김용화 작가님이셨나 그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가차 없이 판단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컨텍스트를 모두 알고 있고 남의 행동은 그 컨텍스트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 신영철 씨가 그런 말을 쓰셨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고 맞아요.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제대님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요. 사실 중간에 껴들려고 했는데 저는 그 실용 집에 한 권씩 비치해 두고 볼 만한 실용서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집에 보면은 무슨 닥터 119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실제로 각종 응급처치법이 들어져 있는. 그래서 그 책이 생각나면서 이 책도 그럴 정도의 실용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죠. 맞아요. 네, 처음에 남편분이 이제 쓰신 이야기에 보면 삐뽀삐뽀 119라는 책이 나와요. 아이가 있는 집에는 필독서거든요. 필독서가 아니지 꼭 읽어야 하는 책은 아니고 꼭 비치해둬야 하는 책이에요. 그렇죠. 비치해둬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 중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고 위축돼 있고 이럴 때 굉장히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CP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포인트로 그걸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를 전문가만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하시기는 이제 국가에서 공인한 조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요리를 해서 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모두 그 식당에 가서 줄을 서야만 밥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 모두가 본인이 먹을 밥은 본인이 지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분은 되게 절실하게 쓰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러다가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죽겠구나 이런 종류의 위기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가 모두에게 더 잘해야 한다. 모두가 모두를 조금 더 챙겨야 하고 그러기 위한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본인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학계의 흐름과는 다르고 뭐 그런 식이면 자기 집단 안에서는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그런 비판의 부분들은 되게 뭐 예민할 수 있지만 하여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현대의 그런 정신의학의 가장 문제점이라면 너무 많은 것들에 그냥 단순하게 우울증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딱지가 붙는 순간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생리학적인 데 있고 그러므로 약물을 통해서 증상의 완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의학적인 증상도 복통이 일어났다고 다 똑같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인을 봐야 되는데 왜 우울증에 대한 것은 증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사실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부작용 없이 치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천편일률적인 약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되게 용기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료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그런 방법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안전하다는 거죠. 내가 전문가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그쪽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계속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용기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용서라고 얘기하자면 글이 좀 절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데 실용서라면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네. 어떤 필살기 같은 건데 첫 번째 이제 심리적인 CPR이 필요할 때 그 CPR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CPR은 사실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단순해야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슴께에 손을 얹고 압박한다. 이게 다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복잡하면 전문가만 할 수 있겠지. 그렇죠. 네. 근데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CPR은 이 문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문장부터 시작하면 효과가 있다. 예, 라고 얘기하는 게 네. 이제 실용적인 측면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아가면서 마음이 어떤지를 묻고 그 마음이 항상 옳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것. 그렇게 두 단계를 거치면 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실용서적인 책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해줄 수 있으려면 타인에게 본인이 먼저 좀 단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 사람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자기 멘탈이 바스러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맞죠. 그럴 네. 수 있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끝까지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볼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두 단계만 거치면 다 되겠구나, 되게 좋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네. 근데 그 이전에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사실은 되게 혁명적인 질문이기도 하면서 근데 사실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봤을 때. 네. 제가 뭘 떠올렸냐면
굉장히 중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경찰청 음. 같은 데 출두할 때 네. 기자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왜 음. 그러셨어요? 음.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어요? 음. 인데 그 질문이 이 질문이랑 똑같잖아요. 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네요. 인데 네. 그 질문으로는 아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가 마법의 문장이라기보다는 그 문장을 말하는 태도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단순히 그 문장을 내뱉는다고 해서 뭐 CPR이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제재에게 이런 CPR을 요즘 마음이 어떠니 이렇게 시도한다고 해서 제재가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는 평소에 제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겠죠. 근데 먼저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다기보다 제가 이제 제 마음이요 하고 얘기를 시작하면은 두 분이 저를 받아주시면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똑같은 질문도 워딩이 완벽하게 동일해도 의도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맞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죄자들에게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하는 질문은 정말 네가 왜 그랬는지 너의 마음이 궁금하다라기보다 그것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좀 이것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자극적인 워딩을 뽑아내서 어딘가에 알리고 싶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 존재에 주목받고 개별적 존재로서 인정을 받은 이후부터가 제대로 된 내 삶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저 사람이 나를 그 나의 존재를 지금 주목하면서 나를 개별적인 존재로 봐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게 신뢰가 있으면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과 태도와 뭐 이런 게 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 문장을 딱 읽고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저는 지금 이것도 뭐 퉁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20대들 혹은 20대 남자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있죠. 네. 근데 그것들도 자신의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도 사실 약간 들었어요. 물론 단순한 이유는 아니겠죠.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인간은 누구나 이 문장처럼 존재에 주목받고 내가 개별적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같이 들었어요. 네. 고마워요, 제재님. 왜요? 목소리를 들려줘서 대답해줘서. 리액션도 해주고. 제가 중간중간에 오디오 꽉꽉 채워야죠. 오디오 채워 방송입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이거 자체가 CPR을 하는 것 같은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CPR은 아무 때나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멀쩡한 사람을 상대로 가슴에 갑자기 손을 얹고 압박을 시작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압박이네. 그렇죠.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언제 느꼈냐면 이걸 한창 읽다가 이게 진짜 유용하겠구나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랑 같이 퇴근하는 길에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내님 요새 마음이 어떠세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웬 마음이요? 알 것 같아요. 뭐래?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하여튼 그래서 그럼 뭐 좀 얘기하다가 요새 남편님은 마음이 어떠신데요? 그러고 나한테 역으로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이게 이제 내 마음을 워낙 억압하고 잘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별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크리티컬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신체가 가장 건강하고 편안할 때는 의식하지 못할 때예요, 사실은. 저는 어깨 수술한 적이 있어서 어깨가 한동안 되게 아팠었거든요. 그때는 하루 24시간 내내 어깨가 신경이 쓰여요. 내 몸에 어깨라는 부위가 달려 있고 거기가 지금 아프다는 것이 내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 아픔이 사라지고 건강해졌다는 신호는 뭐냐면 나한테 어깨라는 부위가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가장 건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그 마음에 굉장히 각별한 보살핌이 되게 필요할 텐데 어떤 순간에는 내 마음을 왜?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건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CPR은 아무 때나 필요한 건 아닌데 뭔가 듣다 보니까 일화를 듣다 보니까 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장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지금 특별히 불행하다거나 뭔가 되게 힘겹다고 느끼지 않고 있는 순간이면 다 행복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이 그렇죠. 건강할 때는 건강함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네네. 맞죠.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오늘. 네. 재밌군요. 네, 좋은 책을 골라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읽었어요. 앞으로 저는 육아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요? 네,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약간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뭐 어떤 아이를 대하는 그런 육아에 대한 측면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누구를 때려가지고 혼나고 집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랬니 선생님께 연락을 들러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자기가 했던 일을 다 시인하고 제가 잘못했다고까지 얘기를 해서 다 정리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됐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근데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엄마는 내가 왜 그랬는지를 물어봐줘야지 궁금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고 그냥 잘못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서운하고 억울했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었는데 되게 머리를 땅 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그 어떤 사건의 전말을 알려면 그 아이의 마음까지 알아야만 전말을 아는 거지 실제로 일어난 행동들만 보는 걸로는 전말을 아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또 제3자나 타인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대다수의 부모들이 동일하게 얘기한다. 아이에게 상처 주려고 그랬겠냐. 아이를 바로잡아주고 싶고 제대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부모한테 있으니까 그랬지라고 말하는데 그 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잘 모르고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런 게 계몽자의 게으른 자세다. 교육의 거죽을 쓰고 있지만 폭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슷한 맥락인 맞아요. 것 같아요. 되게 통렬한 문장이죠. 그리고 저는 그거랑 연관해서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사례도 많이 나오고 뒤쪽으로 가면 사례가 더 많이 나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서 따돌림을 당했나 뭐 이래서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거짓말로 내가 가서 혼내줬어, 걔네들 때려줬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참 아이와 잘 대화하고 여러 번 날이 지나니까 아이가 엄마 고마워, 난 이제 자유야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를 공유하면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가 사실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상처받지 않겠냐. 거짓말을 하는 게 과연 괜찮은 거냐.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말만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분 말은 그런 거죠. 사실 그렇지 않다. 본인의 입장에서라도 내가 만약에 어릴 때 엄마나 부모나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커서 사실은 엄마가 직접 가서 때려준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라고 할 것 같냐 아니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해준 행동이야 라고 받아들일 것 같냐. 후자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명확한 일인데 그냥 가볍게 게으르게 생각하면 맞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애서 멈추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읽지 않았으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주제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게으른 생각에 대한 것들. 우리는 그 타인을 너무 단순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화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맞아요. 너무 슬펐어 그거.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아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아꼈던 손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너무 충격받고 쓰러지실까봐 2년간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야. 아이가 안 죽은 것처럼. 유학가 있다고. 유학가 있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정혜신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되는 분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과 마찬가지로 판단력이 있고 인지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는 성인이다. 그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말을 했더니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부자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2년 동안 모른 척 하느라 힘들었다. 네. 라고 그런 하셨다고.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뭣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야 돼라고 생각하는 애들이든 아니면 지금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심리적으로 연약해져 계시니까라고 생각하는 어르신이든 둘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생각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회복력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거를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 인상적인 구절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정설이라고 믿는 것 중에 이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아팠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당사자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팠던 일을 고통이나 상처를 얘기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기에 다시 뭔가 소금을 뿌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신뢰가 생기면 먼저 고통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옛날에 저를 돌아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약한 골이나 약한 부분이나 뭐 이런 그 특정 지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면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신뢰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들 때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받아들임이 아닌 그냥 되게 뭐랄까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식으로 쳐내지면 아 여기까지구나라고 판단하기도 하는 그런 걸 돌아보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다시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제재 테라피 세션을 시작할까요? 시간이 그럴까요? 얼마 안 남았어. 네. 뭐 네. 컴온. 들어와. 네. 제재 요즘 마음이 어때요? 무슨 마음? 그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자 여기까지. 자 마음이 근데 저는 이 책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단어 하나만 뽑자면 공감이고 네. 그리고 공감이 하는 역할들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가 있고 이걸 다 매칭을 계속 시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어렵게 느껴졌던 거는 공감이라는 단어 하나에 너무 많은 것을 넣으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거 좀 그러니까 있죠. 마음은 알겠어요. 공감을 해야 된다는 절실함과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절실함. 근데 그렇다고 이 두 개가 꼭 등치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도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읽으면서는 약간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책을 실용서로서 여전히 받아들인다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공감과는 좀 달랐어요. 그런 건 있어요. 정혜신 작가님도 이 얘기를 하시는데 흔히 생각하는 공감에 대한 오해는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주는 거야. 그랬구나. 그리고 가끔 추임새처럼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본인도 엄청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런 건데 그렇게 그냥 관성적으로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것이 공감이 아니고 공감은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궁금해하고 정확하게 궁금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들어주는 것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동시에 느낄 필요는 사실은 없다. 그걸 공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사람과 함께 어디 그 사람의 마음을 탐사하듯이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궁금해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것. 이 네. 공감이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생각하는 거랑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이 흔히 생각할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인정해주는 맞아요. 것이 공감이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책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꼭 집에 비치를 하고 네. 네. 좀 틈이 나는 대로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그 뭐 치료는 안 하나요? 마음 모요해서 끝난 거 아닌가요? 아, 네. 해도 되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런 네. 치료 같은 거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음. 공개적인 방송에서 하기에는 그렇죠. 네. 제재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약간 때문에 기자가 어. 이렇게 묻는 그것과 같은 그치. 거죠. 그쵸, 공개적으로 오픈해라.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에 제재랑 술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아마 같은 반응으로 아니, 무슨 마음의 형 약간 그렇다면 CPR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취업을 하기 전에 물어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음. 울었겠지 그럼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 눈물부터 주룩주룩. 네. 오늘 이제 그래서 정혜신 작가님이 쓰신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다음 책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누가 고르셨죠? 제가 곰곰이 골랐습니다. 네. 차례입니다. 다음 책은 그 책으로 골랐어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자 둘이요. 음. 네. 김하나 작가라는 분이랑 이분도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분인데 네네. 김하나 작가님이랑 그 황선우 작가님은 예전에는 잡지 에디터 셨다가 지금은 아마 다른 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두 분이 친구 사이인데 두 분이서 같이 사세요.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같이 살게 되었고 같이 사는 것이 어떤 뭐 거고 그런 생활에 대한 얘기를 쭉 쓰셨는데 책이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우 잘 팔리고 매우 핫한 걸로 저도 나오기 전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책을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는데 아내는 다 읽었고 저는 앞부분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읽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글을 잘 쓰는 분들, 재밌게 쓰는 분들의 글을 읽을 때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친구들끼리라고 같이 사는 거이지만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것, 결혼도 사실 저랑 샤자님은 결혼을 했지만 누군가와 같이 사는 거잖아요. 제재도 언젠가는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에 느끼거나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게 많은 것인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읽혀요. 그렇죠. 또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서. 저는 앞부분 조금 읽으면서 이렇게 사는구나 보다 더 많이 느껴지는 느낌은 이렇게 쓰면 좋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더 들었던 책.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두 여자가 뭐였죠?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곰곰님. 세사님? 오늘 방송 되게 재밌었어요. 좋은 실용서를 같이 나눈 느낌이고 네. 네, 제재에 대한 테라피 세션은 실패했지만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방송도 재미있었고 책도 그 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서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생활하면서 가까이 있는 뭐 아내랑 아니면 회사를 다니거나 가족들이라거나 이렇게 맺는 인간관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방송 좋았고요. 사실 책에 대해서 뭐 개인 사정상 제가 책을 완독하진 못했지만 저는 두 분이 이 책을 참 잘 읽으셨다고 느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뭐 다른 게 뭐 CPR이고 치유가 아니고 어떤 제가 개인의 사정을 말씀드렸을 때 걱정하지 마. 형 둘이 방송을 잘 해볼게. 누가 그랬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셨지만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네, 그렇게 말은 안 하셨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네. 바탕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주셔서 네네. 저는 이미 이 방송만으로도 심적으로 많은 위안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제재 프로다. 네, 오늘 오디오 꽉꽉 채웠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책을 얘기한 이 책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책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되시고요.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